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년치 공시가격 통계로 보는 안전한 투자처는 여기뿐. 오늘은 2019년도 공시가격 잠정안이 어제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공시가격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뭐 재산세를 뭐 얼마나 내야 되네,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야 되네,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 세금 납부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나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하겠죠? 뭐냐라면, 어떤 지역이 돈 되는 지역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돈 되는 지역 분석 중에서 하나인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한 돈 되는 지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동주택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 중에서 주택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고요. 1년에 한 번 이제 4월 달에 이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에요.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즉, 세금 때릴 때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을 받네 못 받네, 또 국가장학금을 적게 타네 많이 타네,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고, 부동산에 취득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끊으셔야 되는데요. 그 국민주택 채권 끊을 때 산정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강의를 마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셔도 이 부분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중요하게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야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투자의 지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핵심인 거죠. 즉,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그 지역은 오를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러한 이제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 올라가면 또 시세 또한 지속적으로 매년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정부가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니 투기 지역이니 투기 가열 지역이니 기타 등등 감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지역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고 투자에 앞서서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아니면 최소한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돼. 요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참고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투자의 지침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 동안의 공시가격을 시도별 흐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20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서 붉은색 계통이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이죠. 20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눈에 탁 보면 한눈에 탁 들어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지방 도시가 재미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은 2.4, 인천은 3.1, 경기도는 2.5%밖에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충북은 4.7, 경북은 7.7, 대구는 12.0, 광주는 7.1, 그 밑에 있는 제주도는 9.4%가 올랐다는 겁니다. 즉 201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 대도시가
인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요. 딱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죠. 서울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6.2%고 인천은 5.4%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광주가 15.42%고 제주도가 무려 25.67%고 대구가 14.18%, 부산이 6.72%입니다. 딱 한눈에 봐도 우리는 제주도가 급등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주도가 급등한 이유는 이제 공급 부족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 부족도 공급 부족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2의 신공항이 또 개발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고 강정 택지 개발 이런 부분에도 이슈가 있죠. 2위가 강주인데요. 혁신도시 영향으로 남구 광산구 쪽이 상승을 했고 이제 3위는 대구죠. 이 대구는 중소형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대구 지역이 약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딱 보시면 이제 서울이 8.12%고 인천이 4.44%, 세종시가 5.6%, 맨 밑에 제주도가 20.02%, 강원도가 8.34%, 부산이 10.52가 되고 좀 특이한 거는 위에 가운데 있는 대구가 마이너스 4.28이죠. 그렇죠? 작년하고 2017년들하고 좀 대구 쪽이 하락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죠. 뭐 공급 부족 있는 상태에서 서귀포 혁신도시 또 강전 택지 개발지구 있고 또 신공항 건설 이게 또 호재고 특이하게 강원도가 왜 이렇게 8.34%나 올랐냐라고 한다면 2018년도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올림픽에 대한 기대 수요가 주택 가격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또 살펴보면 이제 2018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10.19로 올랐고 이제 세종이 7.5, 전남이 4.7, 대구가 4.44, 부산이 4.63%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상승한 반면에 지방 대도시의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제주도가 이제 4.44%로 이제 상승률이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이 이제 약진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을 놓고 본다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네모난 박스가 있죠. 서울이 이제 14.17%고요. 대구가 6.57%, 광주가 9.77%, 대전이 4.57%, 전남이 4.44%로 상승하였고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까지 이 제주도가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까지 이제 하락으로 반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상승한 지역보다 하락한 지역이 더 많은 이런 이제 특징을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5년간 시도별 변동률로 해가지고 이 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일단은 보기는 좋아. 서울, 부산, 대구, 강주, 대전 쭉 나와 있고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뭐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 보시기에 좋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색깔을 한번 입혀봤어요. 이렇게 색깔을 한번 입혀봤는데요. 이 분홍색은 상승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하락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녹색이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1%가 안 돼요. 오른 곳도 아니고 떨어진 곳도 아니고 떨어진 곳도 아니고 오른 곳도 아닌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녹색으로 또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녹색으로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제 느끼시는 점이 이제 있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 6%, 8%, 10%, 14% 서서히 이 상승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2%, 6%, 10%, 4%, 마이너스 6%. 이제 2017년도를 기점하에 뭐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 14% 많이 올랐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4%. 즉 대구는 15년도, 16년도에 피크를 찍었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조금씩 올라다가 이제는 오른 것도 없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강주광역시는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오르고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이렇게 또 케이스가 되고, 이 대전광역시는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2018년도부터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는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3%, 6%, 3% 오는 와중에 조선 경기 등의 악화, 또 자동차 경기 악화 등으로 해가지고 좀 하락폭이 심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특별시를 놓고 보더라도 2015년, 10년도는 좀 재미가 없는 상태에다가 해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됐든 충북이 됐든 전북이 됐든 전남이 됐든 또 경북이 됐든 경남이 됐든 이런 지역은 그냥 뭉쳐서 이제 지방 도시라고 합시다. 이런 지방 도시는 오른 시절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가 좀 더 많았다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하락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많이 올랐다가 또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년간 시도별 변동률을 요 표로 놓고 본다면 뭐 할 수 있다? 한눈에 우리가 딱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또 투자처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5년간 시도별 변동률 표 중에서 공시가격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 그런 지역이 어디냐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노란색 사각형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사각형 박스를 보면 서울, 광주, 경기도 요 세 군데가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서울이야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서울이야. 광주광역시, 이 광주도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다만 이제 상승폭이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반등한다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 광주광역시 또한 부산이나 대구, 울산 이런 광역시 쪽으로 흐름을 아마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이제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친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률 폭이 줄어들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초강력 부동산 대책도 있고, 그러면 광주도 이제 그동안은 좋았지만은 상승폭이 좀 높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기도로 놓고 보면 경기도야 인구도 많고 또 땅덩어리도 원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이거는 가밀 억제권역은 양호한 거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가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수도권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분석이 되겠죠. 또 여기서 재미난 거는 2019년도 공시가격 상승률 5위 지역과 하락률 5위 지역을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먼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상승률 5위 지역입니다. 서울 용산구, 경기도 과천, 서울 동작구, 경기 성남 분당구, 그리고 광주 광역시 남구. 이거 딱 보면 어디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주 남구만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을 가장 많이 한 그런 5곳 보면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 울산 동구, 경남 김해,
경남 거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제 지방이라는 얘기죠. 아니 경기도 안성은요 경기도 수도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밀 억제 권역 밖에 있는 그런 경기도는 뭐 수도권이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본다면 전부 다 하락률이 높은 지역은 다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 과천하고 서울 용산구, 서울 동작구 등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 상위 5위 안에 든 지역 중에서 광주, 남구를 빼면 지방 광역시급은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은 하락할 때는 또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또 상승폭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상승폭이 줄어들 때는 확 줄어드는 또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공시 가격이 발표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상위 5위 중에서 서울 또 경기도 수도권의 과밀 억제 지역 이런 지역은 내년도에도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그닥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에 뭐 해라? 관심을 가지라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반등의 신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면 부동산 반등의 신호가 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이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안전한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제가 말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그러한 통계들이 저희의 설명을 뒷받침을 해준다라고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